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쌤처럼 이렇게 제곱식을 써서 풀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계산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문제죠. x 플러스 y, x 빼기 y, x y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다 구해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곱셈 공식을 통해서 a, b를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도 계산량을 줄이는 게 핵심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x제곱 개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면은 a, b, c 값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p2가 마이너스 2고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자, 요런 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요것도 고려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px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니까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렇게 나오고 즉 px가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들을 대입을 해서 a, b 값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p2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 Q2랑 R4도 당연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손글씨 풀이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여기서 Z제곱의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Z는 당연히 순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순허수일 때 이 Z를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써줬고 순허수가 되는 이 N1은요. 이 N이 지금 N1이 자연수죠. 자, n 값을 n1 자연수 n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순환수가 되려면 따라서 n1은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자, z 빼기 z 바 z 이거 보면 이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 빼기 바 z가 2bi인데 얘가 실수가 되려면 b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해서 n은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n2는 7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자, 6번 당연히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자, 이 식을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0보다 큰데 이 z가 0이 돼버리면은 얘가 등호가 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z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조건을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 조건을 보니까 그 대입을 했어요. a 플러스 bi를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해주니까 식 변형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맞춰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이게 계산 문제예요. 요거를요, 얘로 나눈다. 개수만 딱딱딱딱 따서 써가지고 나누어 떨어진다 해서 마지막이 0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8번은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의 알파, 베타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복잡한 식은요,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약수, 뭐 3분의 2 이렇게 잘 조합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쌤이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조립제법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식을 미리 써놨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 한 식을 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됐었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이거는 잘 보세요. 얘랑 얘는요,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제 요 두 식을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적절히 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랑 같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이거고 따라서 이제 이거를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니까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라는 게 이 개수랑 똑같네. 근데 알파가 요 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는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K가 되면서 이 K에 대한 2차식을 풀어주면은 이 K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K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싹 다 구해가지고 그림에다 표시를 해줘야겠죠. 뭐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 뭐 다 주어진 거예요. E가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 y절편이 나와 있고 0, 마이너스 8에서 이 근 접선의 접점 좌표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쌤이 써놓은 거고, 그리고 D점의 좌표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지금 넓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 나와 있고, 즉 이 길이 이 넓이랑 이 넓이 같다고 방정식 풀면은 그냥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숫자가 더러우니까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10번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유형서에 있는 문제죠. 저희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요거의 서로 다른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그래서 근계간을 쓰니까 바로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니까 px가 3분의 1인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1인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알파는 베타 제곱이라는 요 부분을요, 이 베타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럼 p알파는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당연히 이 식은 px는 3 플러스 x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거 이제 베타 대입해도 성립을 하죠. 이렇게 베타를 대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두근 알파 베타다. 근데 px의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얘를 넘기고 는 0을 하면은 는 0을 하면은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예,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3분의 1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요,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막 3분의 2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바로 요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px에 대한 식을 세웠고 p-1이 0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뭐 그냥 이참수 그리면 돼요. 이참수 그리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이요. 12번은 요거 두 개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13번은 23을 x라고 치환하고 풀어야죠. 요걸 이제 계산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23은 x라고 하고 요거를 대입을 한 다음에 짜라락씩 전개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대입을 해야죠.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소인수분해를 또 해주면 됩니다. 소인수 중에 최대값은 47이 나오고 최소값은 2가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단 제곱식을 만들어서 꼭 시점을 찾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쭈쭈쭈쭉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구해보니까, 아하, 이 교점이 2랑 6이 또 나오게 되네요. 또 6은 이 공교롭게도 fx의 꼭 시점이 바로 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x좌표가 t고 a의 x좌표가 t니까, 즉 요 길이를 우리가 t에 대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B는 이 GT 빼기 FT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AD 길이 여기서 이 T에다가 이 Y 좌표를 요렇게 그은 게 이 AD 길이가 되는데, 이때 이 AD 길이는 이 축에 대해서 요 길이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길이는 3 빼기 T란 말이죠. 근데 이 3 빼기 t가 반대편에도 3 빼기 t가 되니까 6 빼기 2t가 된다는 거야. AD가 6 빼기 2t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를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ABCD 둘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차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2차 함수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전형적인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딱 나왔죠 이번에.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문제고, 그래프 꼭지점에 따라서 이 정의역 있죠. 이 꼭지점이 이 정의역에 어디 위치하는지,
이 정의역 바깥에 위치하는지, 정의역 안에 위치하는지, 이 정의역 보다 뭐 바깥에 위치하는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좀 따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K를 쌤이 마3에서 마1 사이라고 나눴죠. 근데 정의역은 이거야. 그러니까 K는 요렇게 쪽지면 그러시는데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fx가 여기밖에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신경 쓰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GK니까 GK는 F-1이고 대입하니까 UK 플러스 10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1과 6 사이래. 근데 이제 정의역도 마이너스 1과 6 사이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말 그대로 GK가 되고 이 GK는 FK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식을 구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6과 7 사이인데 이 정의역이 6까지 있으니까 이 6보다 오른쪽에 K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줘야 할 fx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따라서 최소값은 6을 대입을 한 GK는 F6이 되면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서 GK 값들에서 얘가 GK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인지를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8이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 써놨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네가 이제 똑같겠죠.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라는 개념을 좀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뭐, 당연히 똑같겠죠. 자, G-1은 4고, 여기도 G-1은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극단을 봅시다. 자, 여기서 G6은 마3이고, 이번에는 G2도 봐야죠. 왜냐면 요거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은 1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G7은 끝에 있는 거로 대입을 해야죠. 6은 이미 대입을 했으니까 G7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 구했는데, 따라서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된다 해서 대입을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은요. 요거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거 최대한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요 식을요, 요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좀 찾아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이거를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PQ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PQ가 바로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 있죠. 요 식에서 Q를 구할 수 있는데, Q에 대해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PQ에다가 다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PQ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2x 플러스 1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 요거가 2에다가 2x 플러스 1이죠. 요거를 딱 봤을 때,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거를 추가해버리면은, 뭔가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추가해보니까, 결국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요것도 제곱이 되면서, 결국 합차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P를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이에요. 17번. 요거는 이 Z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함에 따라서 이 Z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다음에 그 순서상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언제 루트 2i가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Z를요, 깔끔하게 바꿔주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 Z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의 합이 1이 되면은 이 Z의 크기는요,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계속 1이 됩니다. 그쵸? 이 복소평면 개념을 좀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어쨌든 얘는 제곱을 해도 크기가 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좀 하셔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Z 거듭 제곱을 한번 써볼게요.
자, z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i, z세제곱은 요렇게, z네제곱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루트 2i가 되기 위해서는 이 2분의 루트 2i라는 게 지금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후보들을 뽑아볼게요. 이 ZM에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i 이런 녀석이 필요하고 이 ZN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수 부분은 없으니까 이 ZM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는 거는 요렇게 짝꿍이 지어져 버리면은 없어지겠죠, 실수 부분이.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짝꿍이 지어져 버리면은 실수 부분 없어지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지금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8에 대한 인역이죠. 지금 거듭제곱 형태가 1, 3, 2, 8에 대한 나머지고 8에 대한 나머지가 5, 7일 때 이런 식으로 짝꿍을 이렇게 지어주면은 그때 순서상을 찾아서 개수 세주면은 28개가 나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손글씨 풀이 참조해보시고. 자, 18번도 갈게요. 이거는 숫자 스케일에 되게 압도됐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인수분해 된다는 것 자체가 힌트였었고, 지금 딱 봐도 감이 안 오죠. 뭐 내림차순을 하려고 해도 되게 이게 한번 전개했다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0을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처음에 1, 뭐 2 이런 거 대입을 해봤다가 뭐 터무니없을 것 같아서 20을 대입을 해봤는데, 왜 20을 대입을 했냐면은 여기 20 대입하니까 20세제곱, 요거 20 대입하니까 요렇게 풀면은 마이너스 20세제곱이 돼서 20세제곱이 일단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여기 20을 대입하니까 400k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더라고. 400k 제곱. 그리고 요 부분이 400에다가 8400k. 그래서 얼핏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기 20을 대입을 해도 마이너스 180k 세제곱에다가 180k 세제곱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게 몇 개 보여가지고 20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딱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썼죠. 쓰니까 이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ABC를 찾았단 말이지. ABC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선상을 찾았고, 언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 A는 B일 때 K값, B는 C일 때 K값, C는 A일 때 K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거 신경 써야겠죠. 자, 쌤이 이거 C는 A를 풀어서 K는 10이 나왔는데, 이 K는 10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0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90, 여기가 뭐가 되지? 20이 돼요. 근데 A랑 C를 더했더니 40이 나오고 B가 90인데 여기가 더 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위배가 돼버리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해석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을 다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침착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3루트2라는 것 자체가 힌트였던 것 같아요. 3루트2. 자, 얘를 연장하고 얘를 연장해가지고 3, 3을 만들어서 1대1대 루트 2가 되니까 3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정팔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한각 있죠. 한 외곽. 모든 다각형에서 모든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이죠. 그럼 정팔각형이면은 모든 외곽이 다 똑같은 각도니까 똑같은 거 8번 더해서 360이 되는 건 45도예요. 8분의 360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5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AQ 길이 모르니까 X, BP 길이 모르니까 Y라고 썼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지금 V1X 세제곱, V2를 Y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바로 68이 나오게 되고,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사각형 ABPQ가 2분의 21이라고 하니 ABPQ는 요 큰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썼더니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이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식을 푸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쌤이 치환을 했었고, 이 치환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쭉 풀어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Q를 소거를 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서 P가 마이너스 6 풀마 8루트인데 P는 양수잖아. X 플러스 Y가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8루트 2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라락 풀어주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20번. 이거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였고. 자, 막상 이건 문제 못 푼 학생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뭐 못 풀어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충분히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풀었던 학생들은 그냥 내 생각에 조금 뭐 감각적으로 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최대값. 그러니까 A, B, C, D가 자연수고, 그리고 이거 좀만 생각해 보면은 이 B가 짝수인 거 알고 있죠. 왜냐면 B가 홀수가 돼버리면은 이 루트 2가 안 없어져요. 루트 2 안 없어져. 요거 여러 번 거듭 제곱해도 루트 2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B는 짝수가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64가 되는데 A가 한 번에 B가 2랑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면은 B 4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1일 때 B 2랑 똑같은 효과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3이고 B가 1인 것보다 A가 1이고 요거 두 배, 이거 2가 빠졌죠. 2가. 그럼 여기가 4를 더해주면 5가 된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냥 막말로. 그러니까 B가 지금 짝수긴 한데,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A가 뭐가 3이 나왔고 B가 2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똑같은 효과는 A가 1일 때 2가 빠지죠. 그럼 이제 B는 4가 더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A2의 세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2의 1승에다가 루트 2의 6승은 크기가 봤을 때 똑같다고요. A, B만 봤을 때 똑같대. 그러니까 일단 A, B만 봤을 때 A는 최소의 숫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A는 1이다.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논리 전개를 쪼르륵 해가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좀 감각적으로 잘 푼 거죠. 일단 A는 1이다 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쌤은 뭐 수학 강사니까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뭐 질문하시면은 또 그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B가 짝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지수법칙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이런 거를 쓰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A 플러스 BI 형태의 복소수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면은 얘가 여러 번 제곱해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쌤이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고, 루트를 씌운 루트 2를 밖으로 빼니까 식이 요렇게 정리가 돼.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은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든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든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든 세 개 다 2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는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부호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의 A 플러스 B제로 루트 2의 C 플러스 D인데 이 정도 사실 이거 수원, 대수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2의 2분의 C 플러스 D 요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루트 2의 8승 우리 이거 2의 4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크기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법칙을 썼을 때 얘가 6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야 하는데, 얘가 지금 얘네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 부분이 이렇게 순서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곱했을 때 1이 되려면은 그 순서상은요, C랑 D랑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복소평면을 좀 배운 학생이라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이 45도에 대응이 되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45도에 대응이 되고, 이 복소수의 곱셈은 각도의 덧셈으로 해석을 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0도니까 1이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이렇게 적절하게 뺐을 때 180도가 돼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C에서 D를 뺀 게 45도에 4배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자세한 거는 쌤 또 나중에 질문하면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복사평면을 모르는 친구들은 얘네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를 얘 거듭제곱 짜라락 써놓고 얘 거듭제곱 짜라락 써놔가지고 요렇게 막 대응해가지고 막 찾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찾아보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자, B0가 홀수예요. 그리고 C랑 D랑 같죠. C랑 D랑 같으니까 대입을 하니까 A 더하기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B0가 홀수니까 이런 걸 대입을 했던 거죠. 대입해서 가능한 순서상을 찾아줬고요. 최대값이 후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이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면서 요게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되고 얘가 최대값 후보가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2의 경우. 얘네의 차이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나오려면은 CD가 자연수니까 5 빼기 1 또는 6 빼기 2. 근데 7 빼기 3은 안 되는, 7과 3은 안 되는 게, 왜냐면 C 플러스 D가 합쳐서 5가 10이 돼버리면 얘가 5가 되니까 얘네 둘이가 2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D가 5랑 1일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때 순서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4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D가 6과 2면은 A 더하기 B0가 인데 이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B0가 짝수일 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최대값 후보들은요. 37, 26, 45, 43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45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설명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복소평면 관련해서 설명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질문하시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한 번씩 틀린 문제 더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